안녕하세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 책을 쓴 정철민 작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모들 사이에서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이렇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받아줘야 된다. 아이의 마음을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받아줘야 된다. 이것들이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약해져. 그냥 말해. 아이들 마음을 어떻게 다 받아줘. 설명하지 말고 그냥 해. 이런 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정을 받아주고 수용해줘야 된다. 또 그렇게 언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애들이 약해져. 그러니까 진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냥 해. 설명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두 세력이 있죠. 지금. 예,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기싸움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아이의 마음을 수용해주고 받아줘야 됩니까? 아니면 아이 마음 다 받아줄 수 없으니까 그냥 설명하지 말고 그냥 해. 이런 게 맞습니까? 전문가들 30년 육아 고수의 반전 훈육법, 이렇게 또 훈육할 때는 감정을 읽어주고 행동은 철저히 통제해야 된다. 화났구나, 그랬구나, 이 말 하면 떼쓰는 아이에게 독이 된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또 반대로 감정을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마음을 위로를 해주고 해야 된다. 이게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엄마들이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 권의 자녀 양육서를 읽으면서 참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니 해도 자녀 양육의 황금률,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들이 정신줄을 놓지 말고 자녀 양육의 핵심 원칙만 꼭 붙들고 있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녀 양육의 황금률은 뭐냐? 마음은 받아주고 행동은 조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실전에서 부모 교육을 하면서 느끼고 또 저 스스로도 했던 것들은 뭐냐면 참 마음을 받아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받아주기가 어렵고 행동을 조절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받아주고 행동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많은 대부분의 부모가 마음을 안 받아주고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 마음을 받아주더라도 어디까지 받아줘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절하고 통제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통제하긴 통제하는데 일관성이 없게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녀 양육의 문제는 이런 지금 전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내가 못할 때, 부모가 못할 때 생기는 죄책감과 자책,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일단 여러분 좀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시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전문가가 뭐라고 말해도 그게 사실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잘 키워서 아이 3명을 잘 키워서 명문대 보내고 서울대 보내고 하버드 보냈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이들은 다 다릅니다. 또 부모도 다 다릅니다. 전문가와 다른 엄마들의 말은 참고만 하세요. 중요한 거는 부모인 내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이의 상황과 상태와 발달 정도와 기질과 성격과 또 우리 이 엄마의 가치와 또 훈육 방법과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걸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죠. 아이도 성장하고 부모도 엄마도 성장하는 그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책하지 마라. 죄책감 느끼지 마라. 아이도 성장하고 부모도 성장한다.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도 함께 태어났다. 그래서 아이가 3살이면 부모도 3살인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을까.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떤 양육 방식이. 그래서 내 아이에게 맞는 양육 방식, 가장 좋은 양육 방식이다. 옆집 엄마 따라하기 양육 방식이 가장 안 좋은 양육 방식이다. 전문가 말만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양육 방식이 가장 나쁜 양육 방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심지어 제 얘기도 참고만 하세요. 제발. 제 얘기도 참고만 하시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이를 잘 관찰하시고, 여러분 상태를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녀 양육 스킬을 적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헐크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엄마들이. 그게 제가 넘버원 헐크만 현상의 원인, 뭐냐, 엄마의 체력과 컨디션입니다. 신기하게 엄마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근데 체력과 컨디션이 문제가 될 때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내게 돼요. 정신줄 놓고. 그리고 우리 아이를 제대로 관찰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를 너무 모르는 엄마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일관성 있는 경계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경계선이라는 건 규칙과 기준, 원칙을 정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기준과 원칙을 항상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상태가 그렇고 엄마의 수용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일관성 있는 경계선을 만들어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경계선이 조금씩 넓혀주면 아이가 그 안에서 심지어 안정감을 누리면서 정서적으로 안정하면서 자랄 수 있고, 그러면서 잠재력도 커지고 학습력도 커지고 문제 해결력도 높아지고 이를 성취하는 수준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 중요한 자녀 양육 스킬이 있습니다. 그 스킬이 뭐냐? 오늘 사실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누구의 문제인지 분별하기 스킬이에요. 이것이 우리 아이의 문제인지 이게 내 문제인지 이걸 명확하게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그냥 시키고 해 이런 거보다도, 만약에 지금 이게 지금 내 문제야, 내 문제, 부모의 문제야. 부모의 문제인데 아이에게 막 몰아붙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문제, 부모의 문제가 아이에게 전이가 되죠. 아이가 문제예요, 지금. 아이의 문제고, 지금 아이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지금 도와줘야 될 때요. 근데 그거를 안 도와줘. 그냥 해. 막 밀어붙여.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금 누구의 문제인지 명확하게 알아야지 해결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이의 문제일 때는 적극적으로 마음을 받아주고 아이에게 경청해주고 그 아이의 상태를 파악해서 아이가 이렇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부모의 문제일 때는 전가하면 안 되죠. 또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부모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행동할 때는 따끔하게 훈육을 하거나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상황인지, 아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발달 정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부모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상황에 맞는 양육 스킬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상황에 맞는, 누구의 문제인지 분별도 못하고 상황에 맞는 양육 스킬도 갖추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지. 지금 뭐 감정을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감정을 받아줄 때는 받아줘야 되고 야단을 칠 때는 야단을 쳐야 되죠. 상황에 맞는 양육 스킬을 갖춰라. 이게 중요한 것이다. 전문가분들도요, 그런 것들을 좀 똑바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좀 우리 엄마들 혼란스럽지 않게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